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강의해 주실 저희 교재학 강사님인데요. 저희 은평구 참여예산학교 위원장님, 아니, 참여예산위원장님도 하십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고 환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교육은 원래는 동참여예산위원회, 16개 동의 동참여예산위원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신규 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존 위원들하고 이제 활동을 같이 하시려면은 어떻게 활동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위원들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제가 보니까 신규 위원도 계시지만 아니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불광이동은 활동 경험이 오래되신 분도 계시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같이 재밌게 교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새로 위원 되신 분들은 제 이름이 혹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이름이 조재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알리는 의미에서 삼행시로 제 소개를 드릴 테니까 조재학 이렇게 한 글자씩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말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시작! 조는 사람 없게 재미있는 학습을 안내할 조재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은 우리 이 활동을 돕는 이제 구청의 공무원들이 또 두 분 와 계시는데요.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카메라 앞에 서 계시는 분은 구청의 이제 참여부정팀에서 일을 하는데, 원래 주민참여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진관동에서 지금 작년부터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담당하는 게 동참여예산위원회 지원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인수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에 저기 가운데 대학생 같은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근데 나이는 좀 됐습니다. 29이죠? 29수. 우리 새로 올해 1월부터 공직에 들어오신 분이세요. 구청의 참여운영팀에서 일하고 있는 성기자. 성기자. 네,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은 제가 성함을 모르겠어요. 네. 불광이동 참여예산 담당 장경은입니다. 장경은 선생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홈그라운드인 불광 1동 위원들 계시고, 불광 2동 위원 계시고, 그 다음에 역천동 위원들 계시거든요. 서로 환영하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 발사!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컴퓨터를 바꾸다 보니까 글자가 간혹 가다가 좀 줄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용 보시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총 4가지인데요. 차근차근히 이제 같이 참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민참여예산의 의미와 은평구 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 성함은 아직 까먹었는데 선생님부터 참여예산 그러면 떠오르는 거 한 가지씩 얘기해보기. 네, 하겠는데요. 요거는 짧게 한마디로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참여예산 그러면 예컨대 돈이 떠올라요. 이럴 수도 있고요. 한마디씩 얘기하실 텐데 여기 돌아갈 텐데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얘기를 할 텐데, 내 순서가 됐는데 하실 말씀이 없거나 귀찮으시면요, 통과하시면 됩니다. 통과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앞 사람이 통과했는데 이어서 통과하는 거. 연사 금지의 원칙 아시죠? 고스톱 칠 때도요. 네. 자지가 앞 사람이 통과 무슨 말을 해야 됩니다. 참여예산으로 떠오르시는 거. 주민들이 335 모여요. 네, 335 모이는 거. 그래서 모여서 동네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하는 거. 모이는 거. 그 다음에 옆에 선생님은?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 그렇죠. 참여예산제도는 결국 주민들이 살기 좋은, 구청장이 보기에 좋은 동네가 아니라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네, 위원님은요? 저도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이 네. 모여서 네. 내년도 예산을 잘 또 하겠다는 거. 그렇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쓸지를 잘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는 거. 선생님은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할 일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많은 우리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네.
그 법적인 기한 내에 네. 원활히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아, 그렇죠. 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쓸 거는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정말 주민들이 보기에 필요로 한 것들을 정하는 거죠. 고미경 자발적 참여. 자발적 참여. 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발적으로 오셨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은 혹시 참여 예산 그러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통과! 좋습니다. 네. 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네. 기획을 거쳐서 네.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렇죠. 불편한 부분에 수감지 아니면 그 네, 맞습니다. 네. 선정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골자가 되겠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논의해 선정하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죠. 예산은 구청장이 다 알아서 편성해가 쓰는데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이제 쓰겠다는 거니까요. 우리 의원님 뭐가 떠오르시나요? 참여예산 하면 그 기존의 예산들이 얼마인지조차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각 세부 분야에 그 제한이 되어져 올라오는 그 국민거리들을 적절하게 비용들도 선정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지 네. 잘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그렇죠. 문의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필요로 한 것들 정하는 것도 있지만 구청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의견 내고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혹시 참여예산 그러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네, 저희는 여기 보건소 있는 보건분서 있는 데 사는데요. 네. 자기 구역에 네. 될 수 있으면 그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필요로 하는 것. 필요하는 거 그런 네.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뭐를 해달라. 네네네. 우리 통에는 뭐가 필요하다. 네네네.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참여예산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골자는 다 얘기를 해 주신 거고요. 그걸 정리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참여예산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같이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지역 주민이 예산의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산의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데 여기 지금 표를 가만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 단위가 100만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게 100만, 1000만, 억, 10억, 14억 8천만 원. 네, 이게 뭐냐 쭉 나와 네, 공장에 어서 오십시오. 쭉 나와 있는데요. 2012년도에 예컨대 보면 2012년부터 17년까지 쭉 있는데 2012년도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거를 은평구 참여예산위원회에 현재 그 150여 명의 위원들이 계시는데요. 10개 분과가 있고 그 10개 분과에 구청에서 그 사업 예산 편성한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과위원들이 듣고 있다가 주민들 입장에서 이거는 너무 좀 예산이 좀 과다하다. 이거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해서 더하고 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깎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4억 원을 깎았고요. 그 다음에는 추경 때는 9억 3천만 원을 깎았고 쭉 그렇게 해가지고 쭉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총 그 은평구청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예산에 대해서 총 6년 동안에 261억 9,500만 원을 주민들이 예산을 깎거나 대부분 깎은 거에 맞는데 깎거나 더하거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건 뭐 때문이다? 참여예산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게 구청장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있지만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뭐 은평구, 시흥시, 제주특별자치도 뭐 등등등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걸 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하는데요. 전국에서 많은 단체가 하고 있지만 은평구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범 사례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에 없던 구청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내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필요한 건 늘리고 하는 살림살이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네에 필요로 하는 것들 앞에 거는 구청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조정을 한 거고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거는요.
주민들이 동네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해가지고 직접 선정을 하는 거. 그게 쭉 보게 되면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사업에 34건에 18억 9,800만 원. 그 다음에 은평구는 구정책사업, 동지역사업 합쳐가지고 59건에 약 17억 정도. 그러니까 총 93건. 올해 주민들이 이게 필요해 라고 해서 선정된 사업이 올해 93개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총 예산이 35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역시도 과거에는 없었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지방구청의 살림 사례에 대해서 주민들이 감나라 콩나라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접 필요로 하는 것들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여예산 제도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참여예산 제도를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는 예산의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살림살이를 하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 거, 예산을 안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해요? 쓸 때 그걸 잘 쓰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예산 제도는 단지 예산의 편성 과정뿐만 아니라요. 예산을 집행할 때 정말 주민들이 볼 때 정말 타당하게 쓰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평가까지 하는 거. 그래서 주민이 지방 그 구청의 예산의 전체 운영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반영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재정 민주주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주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예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사례를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여기 신사 이동 주민은 안 계시죠? 네. 자, 우리가 주민들이 그 구청의 예산 중에서 가장 그 불만이 많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보도블록이에요. 왜 많으시죠? 잘 망가지기도 하고 연말이면은 뭐 늘 일상적으로 이렇게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래서 저거 예산 낭비 아니냐 이 지적이 많이 있으신데 근데 이 은평구 신사 이동의 산세마을이라고 하는 동네 들어보셨죠? 산세마을에서 도시재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그 아파트 세워서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주민들이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이나 주민들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마을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이제 깔아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요. 여기는 색다르게 해본 겁니다. 보도블록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공무원들 이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좀 달라.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한테요. 구청에서 보도블록 이렇게 샘플을 갖다 놓고요. 직접 주민들한테 선택을 하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이용도 해보고 우리 동네는 뭐가 좋을까 이렇게 같이 의논도 해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구청에서는 산세마을을 지원하는 의미로 예산을 좀 넉넉히 편성해가지고 아주 좀 비싼 보도블록을 깔아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거는 제일 비싼 보도블록이 아니라 제일 싼 보도블록, 제일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 동네 주민들은 왜 제일 싼 걸 선택했을까요? 그 동네의 특성이요. 동네의 특성이 산동네거든요. 비탈길이 많고 노약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보도블록에서 어떤 게 중요하죠? 그렇죠. 안 미끄러지는 거. 이게 비가 좀 오는데 막 미끄러지면은 낙상사고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자기들은 편한 걸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은 편한 보도블록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예산을 크게 아낄 수가 있고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이 사례를 보듯이 주민들이 참여하면 보다 더 효과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대표적인 권한이 예산 편성 권한이거든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구청장의 권한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뽑은 의회에서 하는 건 뭐예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죠.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참여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구의회의 심의권을 일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 권한이 있죠.
이거를 주민들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고, 그걸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심의 통과가 되면 이것이 사업이 예산이 시행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참여예산 제도는 구의회의 어떤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으신데,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주민들하고 공유하겠다고 하는 것이 참여예산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왜 참여예산 제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요, 이 법적으로 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2011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법은 왜 바꿨느냐? 뭐냐면은 이게 구청장이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예산 편성권을 포함해서 권한은 누가 부여한 거죠? 그렇죠. 주민들,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죠? 민주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권한을 맡겨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근데 잘 쓰는 경우도 있지만, 권한을 잘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대표를 뽑아가지고 권한을 위임해서 살기 좋게 해달라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인데요. 이게 점점점 이제 그 한계 같은 게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직접 민주주의 혹은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일련의 흐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주민 참여 제도가 주민 발안 제도도 있고, 주민 소환 제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소환 제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뽑아놨는데 이게 잘 못해. 그리고 엉뚱한 짓만 해. 그러면은 임기 끝날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주민들이 10분의 1 정도가 저 구청장을 이제 잘라야겠다라고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과반수를 얻으면은 그 구청장이 임기 중에도 이제 내려와야 되는 이런 제도가 있긴 한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실현된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들한테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했다는 거죠.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주민들이 발언을 하면 구청이 적극적으로 그걸 수용해야 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참여예산 제도를 굉장히 세계적인 제도로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재단에서는 세계를 바꾼 10대 혁신 사례 중에 한 가지로 참여예산 제도를 꼽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은행이라고 아시죠? 세계은행에서는 이 참여예산학이라고 하는 책도 발간할 정도로 세계적인 제도로서 참여예산 제도가 각광을 받고 있고, 현재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2,700개 도시에서 참여예산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약간 뒤늦게 2011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인 제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제도는 결국 주민들이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거다? 그냥 요구하는 사람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민원을 제기하거나 요구하는 사람에서 이제 뭐가 되는 거다? 주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선생님들이 동참여예산위원이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뭘 하는 건가?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거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세월호 아니에요. 이 배가 그러면 이제 다들 트라우마가 있어 세월호 떠올리실 수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이 했던 일인데요. 뭐냐 하면은 일명 정주영 공법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서산 간척지 있잖아요. 지금은 다 물마금이 돼 있지만 충남 서산에 간척지 공사를 하는데 딴 데는 다 물을 막았거든요. 트럭에다가 돌을 퍼버가지고 이 흐름을 차단해가지고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다른 구간은 다 막혔는데 이 구간이 안 막히는 거예요. 물살이 세가지고.
돌을 갖다 퍼부으면은 다 쓸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이 딱 내려와가지고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정주영 전 현대 회장은 가방끈은 어떤가요? 무지하게 짧죠. 그러니까 별로 학식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현장에는 박사들도 많이 있었고 전문가들도 많이 유학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니네들은 여기다 왜 돌을 퍼붓고 있는 거니? 돌을 왜 퍼붓는 거야?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왜 퍼붓는, 근데 왜 퍼붓는 거야? 그 목적을 물어본 거예요. 왜 퍼붓는 거죠? 막으려고. 자, 야, 막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돌 말고 다른 걸로 막을 수도 있잖아. 수단은. 돌은 수단이잖아. 다른 걸로 막을 수도 있잖아. 근데 다른 걸로 해보려고 생각해봤어? 아무도 그 생각은 안 해본 거예요. 그냥 그저 과학자들은 그냥 과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돌을 어떻게 넣고 막 이런 것만 빠져 있는데 정주영 회장은 남다른 생각을 했던 겁니다. 목적이 뭐냐? 그래서 고철로 팔아먹으려고 수입했던 폐 유조선이 있었거든요. 야, 그거 한번 끌고 와봐. 그거 대놓고 한번 우리 막아보자. 라고 해서 며칠 동안의 시행착오 끝에 이거 물막으로 성공했거든요. 이게 세계를 깜짝 놀래킨 사건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런 발상을 한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가방끈은 짧지만은 남다른 생각. 그래서 그 사람 정주영 씨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목적을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이 노예가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목적을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의 노예가 된다.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해서 목적을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불광이동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동참회 예산위원으로서 동참회 예산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뭐죠? 동참회 예산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지역 발전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동참회 예산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한다? 그것도 일부 있지만 동참회 예산을 만든 더 큰 목적은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걸 안내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을 모신 건데 이게 지나다 보니까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하면은 우리가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목적을 분명히 하면 생각하면서 일하게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 동참회예산 위원님들의 역할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나부터 참여예산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걸 알려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살기 좋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동참회예산위원회에서 회의 같은 걸 하잖아요. 그걸 지역회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회의는 아닌지 혹은 그냥 그 중에서도 소수 몇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하는 그런 건 아닌지 민주적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주민들한테 참여하라고 그냥 마음만 가질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이걸 어떤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아까 그 정주영 회장 얘기했듯이 그냥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어떤 그런 회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잘하면 우리가 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주민들의 참여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동참회예산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와 안내. 일단 아직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 7년 차인데 아직도 모르는 주민들이 많죠. 그 주민들한테 내가 공부해서 자꾸 알려주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지역 의제 설정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 네. 지역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 그래서
제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은 이건 시흥 얘기입니다. 시흥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필요로 한 주민들 제안을 받을 때 그냥 지역회의 위원, 동참회의상위원회 위원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데 홍보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전단지도 배포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활동을 하시라고 동마다 저희가 16개 동에 1년에 230만 원 정도의 동참여예산위원회 운영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데 많이 쓰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또 불광이동도 솔직히 이런 거 잘 안 하시죠. 근데 이런 거 하라고 사실은 돈을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물론 가끔은 식사도 하셔야겠지만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16개 동의 동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평가해가지고 연말에 그래서 정말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노력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동은 지금 동마다 4천만 원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수한 동은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더 그 결정을 지역에 필요한 것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미 동 위원장님들하고 동 행정에는 다 전달이 됐는데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우리 동이 열심히 우리가 위원들이 활동을 하면 그만큼 더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가 있다 하시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 시흥 정왕 1동 같은 경우에는 요 주민 여기 이제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 같은 걸 할 때 주민들한테 설문지 같은 걸 나눠드리거나 그 다음에 카드 같은 걸 나눠드려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취합해가지고 지역 의제를 발굴하는데 활용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우리 이제 녹번동 같은 경우에는 동참여예산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합니다. 분과가 있어요. 1, 2, 3, 4 분과가 있어서 분과위원장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동참여예산위원회를 할 때 그냥 행정에서 쭉 준비해가지고 연락해갖고 오시라 하는 게 아니라 동참여예산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분과장들 7명이 동장님하고 행정팀장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도 먼저 하고 그리고 토론할 때도 분과별로 토론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분과별로 수시로 동네 한 바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분과원들이 3, 4명 모여가지고 동네를 돌면서 주민들 만나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의견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같은 건 뭘 고쳐야 되는지 하는 것도 파악도 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쭉 기록을 한 내용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진관동 같은 경우는 이제 격월로 소통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찬가지로 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진관동 같은 경우는 분과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모여가지고 지역의 중요한 시설 같은 것들 가서 견학도 하고 문제점 같은 것도 파악하고 현장에서 토론 같은 걸 통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개선하자 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2013년, 14년에는 동마다 이런 걸 다 대부분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동네에 따라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는데 이걸 다시 저기 복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 구석구석을 파악할 테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고 꼭 동에서 이런 거 우리도 하자고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쳐가지고 먼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죠. 어디를 돌지, 누가 돌지. 그 다음에 꼭 기록지를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 까먹으니까요. 실제 동네를 돌 때는 이런 기록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얘기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네, 선생님 저기 모습 계시네요. 옛날에 같이 해봤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의견도 들어보고 네.
낯익은 얼굴이 종종 나오죠. 이렇게 이걸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지역의 큰 지도 같은 걸 다시 만들어보는 겁니다. 토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한 걸 제안을 해서 스페인을 정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동네 한 바퀴인데, 그래서 맨날 이렇게 앉아서 회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직접 현장에 가면은 더 좋은 생각과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발굴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다시 좀 복원을 해가지고, 참고로 올해 이걸 동참여예산위원회 평가할 때 동네 한 바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평가 지표 중에 한 가지거든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옛날에 했던 노래가 잠깐 나왔죠. 우리 요 대목에 노래 한 잔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음악이 나올려나? 자,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보고 다 팔고 인사합니다. 우리도 인사하며 동네 한 바퀴. 가족이도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자, 한 번 더요.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우리 보고 다 팔고 인사합니다. 우리도 인사하며 동네 한 바퀴. 가족이도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네. 자, 옛날에는 이런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노래도 하면서 달기도 하고, 또 중간에 동네 돌다가 좀 다리도 아프고 쉬어오면 모여가지고 차도 한잔하고 또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3, 4, 5, 5에 더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 동네 한 바퀴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사전에 기획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불광 일동만 하더라도 얼마나 큽니까? 이거 절대로 한 번에 다 못 돌아요. 천천히 이번은 이만큼 하자, 다음엔 이만큼 하자, 계획을 세우고 누가 같이 할 거냐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동네 한 바퀴를 할 때 중요한 거는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 사진도 찍고 기록도 하고. 안 그러면 다 까먹어요. 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큰 지도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회의 장소에 비치해 놓고 보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회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의제 같은 걸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지역 의제를 발굴하게 토론 같은 걸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동참여예산위원회에서 또 해야 되는 중요한 기능 세 번째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참여예산 주민제한 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 이 주민제한 사업 발굴하는 건 다 얘기하셨으니까 아실 거고, 타당성 검토는 뭐냐면 그 동네 여러 주민들이 많은 제안들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구청의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혹은 사업이 효과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지만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은 세금이고 내 돈이니까 내 돈 쓰듯이 아끼고 알뜰하게 살뜰하게. 그래서 그걸 타당성을 검토해서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동참여예산위원장이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주민들이 동주민 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정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자, 시작. 광급 공사에 대한 의견 제시 및 감독. 자, 지금 은평구에서는 2013년 1월 7일부터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은평구 관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관급공사, 그러니까 도로공사라든가 무슨 하수도, 시설물 공사 같은 걸 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번 이상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의견 수렴하고, 공사 시행 중에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하고, 그 다음에 준공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동에서 이거 하시던가요?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고장 나거나 네네. 할 때 네, 네. 구청에 여기 고장 났습니다. 네. 이 동사무소들은 안 해. 그래도 빨리 와서 안 고쳐줘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네. 동참여예산위원회를 참여를 계속 하시면은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그 불광일동 관내에서 하수도 공사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하고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럼 주민들이 그거에 질의응답을 막 한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기회에 적극 참가해 주셔가지고 요 제도를 잘 살려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이걸 어디서 주관하게 되어 있냐면 각 동참여예산위원회가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참여예산 사업에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자, 시작. 참여예산 사업, 동지역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 제안한 사업이 과연 그 선정이 된 이후에 잘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까운 동에 있는 우리 동에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그걸 잘 관찰하고 관리하고 모니터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작년까지는 한 11월 달에 한 번 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자, 이제 동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녹번동에서 동주민총회를 야외에서 개최하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동참여예산위원들이 주민들이 뭘 할 것,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주민들이 모여서 그 제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도 해보고 질의응답도 해보고 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도록 동참여예산 동주민총회를 개최를 하게 되고요. 올해는 아마 9월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즐거운 축제처럼 진행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주민투표를 안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 활동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례 같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제안 사업을 직접 당사자들이 어른이 정해서 베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어떤 제안이 좋은지를 묻고 따지고 토론해서 정하는 청소년 참여예산 총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 합쳐가지고 5가 9점, X가 6점, 15점. 4점, 4점이죠, 여기는? 4점, 4점. 자, 성필한테 거기 몇 점이에요? 16점. 우리 선생님 두 분이 25점. 여기서 1등 하셨어요, 선생님 두 분. 축하의 박수. 26점. 26점, 역점.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발사! 네. 아니, 근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점수를 많이 내야 돼. 자, 제가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죠.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죠? 이거는 O와 X가 둘이서 경쟁을 해가지고 누가 더 많은가를 가려보는 게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게임을 하셔가지고 O의 점수를 내시고 그 다음에 X의 점수를 내가지고 그 합계가 어디가 많은가를 가려보는 게임이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오목 두둑기 오목 두듯이 상대가 5를 딱 두니까 랭킹 갖다가 X를 갖다 가로막아요. 네, 그래요. 그럼 상대방은 막히나요? 나도 막혀. 같이 죽자고 하는 게임을 지금 하신 거예요. 저는 같이 이겨라 하는 게임을 주문한 건데 선생님들은 반대로 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요. 앞에 화면 좀 보죠. 이건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네. 자, 그 주민 제안 사업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안하는 거, 그래서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걸 주민 제안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주민 제안 사업이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거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 네.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꺼냈을까요?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왜 그렇죠? 그렇죠. 꼭 편의시설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얘기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떠세요? 일리가? 맞아요.
있으시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주로 초기에 주민들이 아무래도 처음에 쉽게 제한하기 쉬운 게 주민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참여예산 주민 제한사 그러면은 원래는 주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걸 제한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동네에 무슨 시설 뭐 고칠 거 없나?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만든 게 목적이라면 술은 돌일 수도 있고 배일 수도 있듯이 주민들이 행복하게 되기에 필요로 하는 것은 시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제안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같은 얘기가 아니다.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게요. 이제 우리가 7년차 되면서 돌아보시는데 원숭이가 나무 위에 있는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올라갑니다. 바나나를 따려고요. 근데 굉장히 높으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우리가 지역회의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려고 하듯이 쭉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까지 딱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공을 자축하면서 성공을 축하해 승리의 V를 딱 그리는데 뭐가 좀 껄쩍지근해요. 뭐가 껄쩍지근하죠? 그렇죠. 올라간 목적은 꼭대기에 올라간 게 아니라 애초에 목적은 바나나를 따먹기 위한 거듯이 애초에 우리가 주민제한사업을 만든 목적은 편의시설 설치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제한사업은 여러 가지 유형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거, 뭐 주민쉼터, 뭐 마을 카페, 등산로 정비, 뭐 체육시설 등등을 포함해서 이걸 포함하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공동체나 경제를 위해서 하는 것들도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어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가능하고 마을 기업 내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마을 소식지나 마을 지도 같은 걸 만드는 것들도 다 가능하다는 거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 같이 배우는. 예컨대 원래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일을 이제 애 키우느라고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그 여성들을 위해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돕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설을 고치는 것과 동시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련일동에 같은 경우는 갈곡리 공원이라고 주민센터 바로 옆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개보수한 것과 동시에 가련일동엔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그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놀 수 있도록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하는 활동도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제별로 보더라도 환경과 관련된 우리 어떤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기 위한 것들도 제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복지, 어르신들의 복지, 그 다음에 아이들의 복지 뭐 등등 그 다음에 문화, 역사, 안전, 교육, 지역경제, 자원봉사, 생활체육, 기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별로 보더라도 어린이, 뭐 청소년, 어르신, 주부,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직장인, 청년, 뭐 주민 일반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들 뭔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걸 동네에서 회의할 때 제안해 보세요라고 그러면 어떤 시설을 고치자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대상을 생각해 보시고 주제를 생각해 보고 어떤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제한 사업은 주민들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에 나아가서 주민들이 안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주민제한 사업이 발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주민제한 사업을 다양화하고 내실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설 설치하는 사례는 가까이 몇 가지 보시면은 우리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 큰 시설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총 6년 동안에 참여예산 사업이 259건이 지금 올해까지 시행되는데
또 딱 떠오르는 거 혹시 없으세요? 벽화 그리기. 네? 벽화 그리기. 벽화. 기억. 네, 불광 일동 같은 경우는 네. 이동 같은 경우 그걸 또 했었죠. 네. 선생님 뭐가 떠오르세요? 공원의 체육시설. 공원 체육시설 같은 것도 있었고 등산로 같은데 무슨 에어건 같은 거 설치한 경우도 있었고 여기 짜잘한 것도 있지만 큰 것도 있었죠. 예컨대 요 물품 공유센터가 불광 1동에 있나요? 2동에 있나요? 이동. 이동. 이동에 있고. 네, 은평 물품 공유센터 그거 10몇억을 들여서 만든 건데 그게 참여예산으로 만들어진 거 아시죠? 활성화가 많이 안 되죠. 네, 활성화가 좀 덜 돼 있는데요. 홍보가 안 네,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부산동에 있는 도서관 마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것도 거기 참여예산 좋아요.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거기 너무 예산이 마련된 거고 그 다음에 신사동 1동하고 2동 넘어가는 그 고바와 언덕길을 보시면 그 잘 모르시는구나. 네. 거기에 바닥 겨울철 되면은 눈이 오면은 미끄러워갖고 난리가 나거든요. 거기에 바닥 열선을 깔았던 것도 주민들이 제안에 선정됐던 거고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시설 사업이 아닌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참 이거 좋았던 사업일 것 같고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나 혼자 산다 어르신 홀로서기 프로젝트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남성 어르신의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이제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사시다가 참 외람된 얘기지만은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계시는 경우에 두 분 중에서 누가 먼저 가시는 게 좋다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참고 외람된 얘기인데 근데 그건 왜 그래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가정이 차별을 하는. 아니, 사람이 안 하거든요. 자기 남자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할아버지는 혼자 남아 계시는 경우에는 요새처럼 자식들이 잘 부양을 하는 것도 많이 약화가 돼 있고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먹는 거 요리하는 것부터 해서 집안 살림 뭐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홀로 되신 남성 어르신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그거기 때문에 그거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요리, 정리정돈, 정리수납, 운동, 그 다음에 인문학, 그 다음에 친구들이 또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몇 개월 동안에 걸쳐가지고 남성 어르신이 모여가지고 요리도 배우고 정리하는 것도 배우고 이래서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해서 시행이 됐고 지금도 몇 개 복지관은 시행 중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어르신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응암 이동에서 진행했던 건데 엄마 선생님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원래 일을 했는데 애 낳고 살림하느라고 이제 집안에 있다 보니까 재취업이 어려워. 그 중에서 그분들의 중에서 미술에 좀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을 미술 지도사로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거, 그냥 경로당 같은 데서 재능 기부도 하시고 네, 재능 기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돈도 버시고 하는 활동을 또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교육을 좀 줄여서 할게요. 줄여서 열심히 좀 참가도 해주셨으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하는 거냐면은 한 7개월 동안에 공부를 해가지고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 동안 모여가지고 아동미술, 공예, 뭐 마을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기관 실습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실제 이분들이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직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원래 이거 응암 이동에서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한 30명 이내로. 근데 신청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65명이 이 몇 개월 동안의 교육 과정이었는데요. 이 과정이 거의 이탈자가 없이 이거를 계속 참가한 겁니다. 그만큼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진행했던 모습이고 참가했던 주민이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이게 동영상이 안 나올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화면은 안 다시 나오는데. 이제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경력 단절이라는 것을 인해서 거절을 당했었어요. 또 우연한 기회에 엄마 선생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격증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제가 원하는 어린이집에 이력서를 넣었을 때 원장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또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갈 수 있었던 점이 더 좋았습니다.
집에서도 남편과 아이를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줬고 지원을 해주었고요. 지금은 제 삶에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재취업까지 성공했던 그분 사례의 얘기고요. 재취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걸 가지고 창업을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은평물품공유센터 이것도 참여해서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요. 물론 지금 활성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한번 힘을 좀 모아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시행됐던 사업 중에서 이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행 한번 한다는 것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문화 체험을 위해서 여행 같은 거를 지원하는 이런 것도 참여예산 사업으로 시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및 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이거는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을 해서 시행이 됐던 거고요.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가지고 좋은 호응과 어떤 참여를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은평구 은평 자원봉사 활동처 지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좀 잘 잘렸는데 청소년 스스로 만드는 봉사활동 지도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청소년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 계시죠? 네. 근데 봉사활동 할 곳을 찾는 게 쉽지가 않죠. 맞아요. 그쵸? 그리고 하고 오더라도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좋은 의미 있는 이걸 하면 좋은데 가서 그냥 가자마자 청소하고 그냥 순 노가다만 하다가 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확인증 같은 거 받으려고 여기저기 이제 구글하듯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단지 뜯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한테 전단지 뜯는 걸 시키는 게 좋을까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도로 같은 데서. 그 다음에 전단지가 별의별 내용이 다 있잖아요. 네, 오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걸 애들이 보면 무슨 교육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이 제안을 한 건데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의미와 보람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를 청소년들이 직접 조사해가지고 그걸 지도로 만들어서 많은 청소년들한테 그걸 안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인데요.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에 이제 시행이 돼서 이게 인터넷 지도하고 그 다음에 종이 지도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은평구 구청 홈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 내용을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동네를 배우기도 하고 직접 다녀서 기관을 도서관 마을도 가보고 여러 기관을 다녀가지고 자기들 시각에서 여기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곳인지 같은 걸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가면 이걸 클릭하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복지관에서는 뭘 하고 있고 뭘 할 수가 있는지 이 종이 지도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배포해서 학부모들하고 청소년들한테 좋은 이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도 이제 참여예산 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한겨레 신문에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 사업으로 우리 연극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또 꽤 많았더라고요. 학창시절 때부터. 그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연극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직접 공연을 하는 요 마을 배우들이 만드는 그 연극, 마을 이야기 이거를 진행을 작년에 했고요. 올해에도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에도 뭐 제안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 제가 안내 말씀드리겠는데 6월 24일 날 서울 대학로에 있는 극장에서요. 저희 자세한 건 따로 별도로 이제 주민참여위원회 밴드 같은 데 안내를 해드릴 텐데 동해도 알려드리고 요 마을 배우들이 만드는 이 연극을 서울시 우수 연극을 뽑혀가지고 공연을 하거든요. 소극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맨날 회의하러만 모이지 말고 같이 영화 관람도 단체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월 24, 25일 토요일을 양일간에 걸쳐서 하는데 자세한 안내는 이후에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에 이 연극을 직접 가서 봤는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되게 잘하세요. 그리고 주 내용이 뭐냐면 대조시장 있죠. 대조시장의 그 상인과
그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로 해서 은평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아주 연극을 만들었거든요. 되게 재밌으니까 꼭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추후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녹본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지 골목의 시설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감 있는 골목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몇 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모여서 골목길도 가꾸고 장터도 하고 이렇게 공동 부엌 같은 것도 하고 벽화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잠 쉬어갈 수 있는 의자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 녹번로 21길이 어디냐면은 녹번역에서 딱 나오면은 은평 초등학교가 있죠. 바로 소방서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구청 뒷골 뒤쪽으로 쭉 이어지는 게 녹번로 21길인데 거기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감 있는 골목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들은 동네 곳곳에서 참 우리가 하면 참 재미있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회의만 하지 말고 모여서 요리도 해먹기도 하고 이웃들하고 뭔가 놀이도 하고 하는 활동들도 제안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걸 가지고 구체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좀 몇 가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제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억 원을 가지고 주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는데 구정책사업하고 동지역사업, 그러니까 동지역사업은 동별로 4천만 원 이내를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하고 있죠. 그거 말고도 정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억 원 규모를 가지고 주민들의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사업은요 한 개 동에만 해당되는 거는 제한이 이제 안 됩니다. 그건 동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2개 동 이상에 해당되는 거 예컨대 불광 1동하고 불광 2동이 같이 연계해가지고 뭘 해보겠다 하는 거는 구정책사업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광 1동에서도 불광 1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 주민이 다수가 이용하는 어떤 시설을 개보수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구정책사업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주로 주 이용자가 동에 국한되느냐 아니면 은평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에 따라서 구정책사업으로 성립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개해드린 대로 진행하고 청년하고 청소년 사업은 목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이 동네에서 지금도 여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청소년하고 청년들은 참여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같이 투표를 붙여놓으면은 얘네들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청년과 청소년들 필요로 한 거는 직접 자기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분야를 달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39 정책 사업은 5월 말일까지가 마감이고요. 동지역 사업은 5월 말일까지가 아니라 6월 말일까지가 가능하거든요.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올해는 아까 청소년 총회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은평구 전체 사업을 정하는 선생님 5분 이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은평구 전체에 필요한 걸 정하는 주민총회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뭐 하는 것 같으세요? 파티하는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회의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은평구에서 가장 지금 실내 공간이 큰 데가 저기 진관동에 있는 은평구민 체육센터거든요. 거기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한 400명 정도가 원탁을 구성해서 앉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9월 16일 날 은평구 토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시작하는데 주민총회는 이렇게 주민들이 낸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그냥 모바일 투표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따져보고 토론해보고 해서 정하는 수기하는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지역 사업은 6월 30일까지 해당 동에 누구나 다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동에서는 최종적으로는 동주민총회를 통해서 투표로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네, 동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동참여예산위원회 주관으로 위원들이 주관해서 그러니까 구사업은 구참여예산위원들이 심사도 하고 검토도 한다면 동사업은 동위원님들이 심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자,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실제 여기서 내는 제안이 몇 천만 원으로 반영이 돼서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건데, 회의는 규칙이 이제 중요하겠죠. 첫 번째, 다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나는 안 해요. 떼는 게 없이 주민 참여는 모두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주시고, 두 번째는 좀 이따가 얘기를 서로 나누실 때는요, 한 분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시면 시간이 없잖아요. 한 분당 3분 이내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는 거. 근데 처음에는요,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는 게 되다가도 좀 있으면은 막 서로 얘기하면요, 이건 이제 날리고 시대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고 지방방송 사전하는 거. 일단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주민 제안 사항 아이디어를 적어주시라는 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에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 가로 방향으로 두신 다음에 어떻게 적으시냐면은요, 우리 동지역 사업이든 구정책 사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주시는데, 이 적는 요령은요, 일단은 얘기는 좀 이따 할 거니까 말없이 적어주십니다. 적을 때는 말없이. 왜냐하면 누가 적고 있는데 말을 시키면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판 금지하는데요. 무슨 비판을 금지하냐면, 옆 사람 낸 거에 대해서 에이 그거 안 돼, 택도 없어. 그러면 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얘기 안 합니다. 비판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3개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많이 쓰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이디어는요, 한 카드에 하나씩. 그러니까 3개의 의견이 있으시면요, 3장의 카드에다 하나씩 적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규칙 중에 한 가지, 제일 마지막에 뭘 환영한다고요? 다시 한번, 뭘 환영해요? 컨닝. 갑자기 뭘 적으라고 하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의견까지 포함해서 자료집 같은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리 동에 혹은 우리 은평구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 제안을 적어주십니다. 종이에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적으시냐면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만한 크기로 큼직하게 한 카드에 하나씩 적어주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안을 일단 기록을 해주시죠. 자, 첫 번째 사람 이야기가 5개가 많이 나왔다고 치면, 얘기를 다 들어보고 끝나면 그 다음 분이 얘기를 이어서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한 분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얘기를 성경까지 다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끝나면 옆 사람이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카드가 보면은 어떤 놓는 자리가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카드랑 왠지 모르게 다른 종류의 카드는 옆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가 이쪽 있는데, 여기는 예컨대 어린이를 위한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면 좀 대상이 다른 거니까 옆으로 가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다른 거는요. 왠지 모르게 같은 종류는 댓글 달듯이 이렇게 아래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를 쭉 나누고 난 결과로서 이게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쭉 분류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쭉 붙여주시면요, 도망가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서 낸 의견을 가지고 동에 돌아가서 더 의제도 발굴할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부터는 조별로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별로 얘기를 나누는 거는요, 먼저 자원에서 내가 한 거를 먼저 얘기해 주시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좋은데요.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하신 분이 없는 경우에는요, 조원 중에서 머리카락 길이가 가장 기신 분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머리카락 길이가 가장 기신 분이, 네, 한 분씩. 네. 먼저 걷어보세요. 그래서 군데군데 이런 시설물이 있었으면 하고, 나눠 쓴 장터는 저희가 필요 없는 물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다른 분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 쓰는 장터를 이제 동주민센터 앞이나 이렇게 해서 바꿨었으면 좋겠고 그 대신 금액은 오고 가지 않는 걸로 해서 그런 식이었고 세사람되는 학교는 솔직히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 같은 경우는 고학년 또는 뭐 고등부만에 여기서 이제 가야 하는 건데 돈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같이 일하는데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지 분명히 이유를 밝혀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결판을 내겠습니다. 길길이 날뛰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요. 잠깐만 얘야 미안한데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어줄래? 지금 저녁 무렵이었거든요. 지금 시장에 가서 시장 상황이 어떤지 좀 봐주고 와줄래? 주인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주인이 또 시키면 시키는 걸 합니다. 리스는요 갔다 왔어요. 주인님 이 시간에 무슨 볼 게 있어요? 팔이 달리고 있고요. 화장해요. 주인이 물어봅니다. 아무도 없디? 웬 구석에서 영감님이 감자 같은 걸 팔고 있긴 하더라고요. 주인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 물건이 어떻디? 좋디 나쁘디? 그러니까 리스가 화가 납니다. 일을 시키려면 한꺼번에 시켜야 되는데 또 시키니까 주인님! 일을 왜 한꺼번에 시키셔야죠? 딱 가서 물어보고 이제 옵니다. 주인한테 보고를 합니다. 물건은 괜찮더라고요.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 물건 가격이 얼마하디? 그랬더니 리스가 열이 막 받은 겁니다. 주인님! 길게 날뛰는 거를 잠깐 이제 붙들어 앉힙니다. 그리고 장샨을 부릅니다. 얘야 잠깐만 기다려봐라. 장샨! 부르니까 얘가 왔습니다. 아이 주인님 왜요? 주인이 똑같이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요. 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주인님 저녁 때 뭐가 사람이 있어요. 파장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둘러보니까 웬 저 구석에서 어떤 영감님이 감자 같은 걸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봤죠. 감자가 물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10대짜리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격도 적당하고요. 그래서 그까짓 거 우리 상당히 능력이면은 하루 이틀이면 다 팔아치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감님을 모셔왔는데요. 들어오라고 할값이요? 영감님이 들어오고 셈이 이루어지고 영감님과 장산이 나갔습니다. 앉아있던 리스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봤냐? 너와 저기 나간 장산의 차이를요. 리스에게는요. 주인이 따로 있었고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산은요. 자기가 주인이었죠.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파악해서 한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인이 돼야 행복한 거죠. 시키는 거 어거지로 의무 동원돼서 이거는 재미가 없는 거겠죠. 뜨거운 사막에요. 낙타가 짊어지고 가는데 옆에 개미가요. 요만한 개미가 자기 몸보다 더 큰 먹이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낙타가 생각하기를 불쌍한 거예요. 나는 이 등에 있는 짐도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지 몸뚱이보다 몇 배 더 큰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너는 얼마나 힘들겠냐. 그랬더니 개미가 턱을 치켜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임마 너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임마. 뭘 알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참의 예상이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 리스 같은 존재에서 장샨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제가 중요한 거는 사업도 좋고 뭣도 좋습니다. 정말 근데 지역이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인의식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우리 은평에서 각 동에서 장샨과 같은 주인의식을 가진 그런 멋진 위원들로서 활약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장šan과 같은 멋진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